병원급이 요즘은 막 디테일하다기보다는 딱딱딱 큼지막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훈입니다. 너무 자주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민영 실장님 나와주셨는데 같이 나눌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세 번째 영상인데 저도 이게 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뭐냐면 병원 코디네이터나 이 영상부는 뭐 병원 상담 실장님 이렇게 종사하시는 그 1차 의원급은 예전에는 그 의원이라고 하면 다 작았어요, 규모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근무할 2000년대 이때를 보면은 진짜 크다고 해봤자 20명, 30명? 맞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직원 규모가 그랬는데 요즘은 이 큰 병원이다, 작은 병원이다 이런 기준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병원 규모 한번 딱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성형외과든 피부과든 이런 그러니까 미용 쪽인 병원으로 먼저 봤을 때에는 이제 1인 원장님 병원을 보통 환자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작은 병원이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요. 직원들은 보통 1인 원장님이면 보통 10명 미만 이렇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대략 한 중간급의 병원이다라고 느껴지는 병원들은 원장님들이 2분 이상 계시는 그런 병원이고, 뭐 수술실이나 외래나 상담실 등이 좀 규모가 더 많고 직원도 한 25명 미만 요 정도가 이제 중간급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여기서 이 중간보단 아예 대형으로 확 넘어가는데 대형급은 요즘은 50인 이상에서 100인까지도 병원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그런 큰 병원은 가면 장점은 직원이 많아서 빠를 수는 있으나 단점은 약간 공장형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자꾸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느낌이 좀 그러신가 봐요. 장단점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큰 병원들은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원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수술명에 따른 원장님 이렇게. 그래서 병원급이 요즘은 막 디테일하다기보다는 딱딱딱 큼지막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자주 설명을 했었어요. 네. 내가 뭐 퇴사를 고민하거나 뭔가 건의를 할 때 있을 때 네. 원장님 방에 뚝뚝 노크하고 들어가서 원장님 드릴 말씀 있는데요 라고 네. 할 수 있는 규모가 네. 좀 작은 규모다. 그게 맞아요. 딱 1인 원장님이에요. 네. 근데 원장님이 이제 2~3분 이렇게 홈페이지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각 부서에 팀장이 있고 맞아요. 또 우리 실장님 같은 총괄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려고 원장님도 이런 관리자를 두는 거기 때문에 직원이 바로 원장님하고 할 일이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네. 같이 일할 때 말고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마주칠 일이 크진 않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실장님이 네. 하시는 역할이 또 그런 관리를 해주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런 차이가 요청을 있는 것 들어주고.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병원 규모가 대략적으로 그냥 딱 이름만 대면 아는 병원들은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씩 유명한 병원으로는 중간 규모, 그 다음에 나머지는 1인 원장님 이렇게 이제 있으실 거라, 그거는 선택하시거나 하실 때 내가 어떤 게 좋을지에 따라서 좀 잘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실장님께서는 지금 네. 3단계 정도로 나누신 거다, 네, 그쵸? 대략 크게요. 이게 직원들의 규모가 한 100인 정도 된다고 하면 네. 원장님 한 8분 정도 되실까요? 아니요, 100인 규모시면요. 네. 원장님께서 많게는 20명까지 계시는 병원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많게는 20명, 더 많게는 더 이상도 계시는 병원이 있는데 100인 정도 규모라면 원장님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는 계셔야지 네, 네. 이루어지시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0인 규모인데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직업분들 있잖아. 예를 네. 들어서 콜센터라든지 네. 아니면 또 그 정도 규모면 MSO나 이렇게 경영을 지원해주는 또 맞아요. 경영 팀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걸 다 합치면은 150명도 될 거다라고 맞아, 하더라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또 가보시면 또 들으시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진짜 같아요. 큰 병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맞아요, 진짜로요. 네, 약간 이런 건가요? 우리도 왜 비닉빈 부익부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네. 큰 병원들은 진짜 확 커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그냥 아예 작게 가거나 네. 좀 양극화가 있는 것 같기도 그럴 합니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간단히 이제 이런 규모에 따른 장점과 단점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이게 다 경험해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해보면 좋죠. 다 있어보면 좋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이 규모에 따른 장단점은 어떨까요? 이제 일하셨을 때 기준으로 장단점을 보셨을 때는 개인 병원에서는 포지션이 약간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요. 내가 코디이지만 코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작은 1인 원장님. 1인 원장님 병원에서는요. 네네. 그리고 실장님이지만 실장님이 코디 업무도 봐드리고 이렇게 좀 중간에 껴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1인 병원에서는 좀 많이 있어요. 사실 1인 병원에 계시면 원장님들도 모든 직원이 멀티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원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로 가게 되면 여기서 포지션이 조금 더 정확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디네이터, 실장, 그 다음에 뭐 부실장 이런 식으로 좀 규모들이 조금씩 커지기 때문에 포지션을 좀 정확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하기 나름이겠지만 거기에 약간의 단점은 조금 껴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갈라진 것도 아닌 약간 조금 애매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네. 예, 느낌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불만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건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근데 대형으로 가면 여기서는 그냥 딱 그것만이에요. 대형에서는 예를 들면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그 층에서 그걸 맡았다 하면 그것만 계속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를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욕심이 좀 있어서 다른 것도 좀 알고 싶은데 하면은 그 팀에서는 자기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약간 선을 넘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딱 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대형 병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네. 코디네이터로 첫 취업을 하는데 대형 성형외과에 네. 그 경과만 보는 층에 리셉션 코디로 취업을 한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럼 그분은 업무를 익히고 배우고 거기서 근무하는 동안에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은 볼 수가 없는 볼 거네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를 네. 수술을 한 뒤에 치료를 네. 받거나 경과를 보는 맞아요. 분들만 그럴 계속 수 보게 있죠. 되는 거네요. 근데 요즘에는 대형 건물들은 층마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층마다 또 로테이션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그 데스크에서 보는 업무 외에는 다른 거는 이제 본인이 가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가 딱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또 그런 네. 얘기도 들었어요. 네. 워낙 문제 해결을 본인이 해야 되고 자발적이고 욕심이 네. 많고 이런 분들은 그 반복되는 그 딱 한 부분의 일만 네. 봐야 되는 그게 좀 불만을 가지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모든 건 다 네.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자발적으로 건의를 하면 또 나선다는 느낌이 들고 그럴 수 이것저것 있죠. 다 하려고 네. 하면 또 너무 튀니까 거기서는 그만해라 이런 얘기도 듣고 맞아요. 그런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잡이고 그분들의 딱 하는 영역인데 약간 뭐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게 텃세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고 또 워낙 그거를 갖고 계시던 분들은 내 잡이고 내 커리어인데 좀 방해받는다 느끼실 수도 있겠고 이제 또 장단점이 있겠죠. 이게 병원을 선택할 때 영상 보시고 더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와, 그럼 나는 어디를 가야 돼? 네. 그럼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하기 전에 병원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원장님 프로필이 대부분 나와 네. 있으니 네. 원장님이 한 7분이면 대략 뭐 중간급에서 조금 큰 정도 되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서 잘 고민해서 네.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외향적이고 주도적이고 뭔가 문제 해결 중심의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저는 규모가 좀 작은 데가 맞더라고요. 그러실 수 그러니까 있죠. 빨리빨리 건의하고 나를 어필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또 보면은 조금 뭐 소극적이다?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리고 좀 체계적인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네. 내가 뭔가를 이렇게 업무를 하고 배우길 원한다. 네. 나는 정확한 게 좋다. 네. 이런 분들은 또 아예 대형화가 맞을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 네. 정말 맞고요. 그게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그 미리 홈페이지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정말 취업하시기 전에 그 병원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면접을 보러 갈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사실 맞아요.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알고 지원해 주셨나요? 거든요. 네. 근데 아무런 정보 없이 뭐 강남역에 있는 어디 뭐 요 정도로만 가는 건 조금 너무 성의가 없고 내가 일할 어떤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되었다라고 좀 느껴져서 네. 홈페이지만 보셔도 규모 직원들이 이 정도 있겠구나. 그리고 뭐 요즘은 홈페이지 보시면 병원 내부 사진도 많아요. 맞아. 내부 사진만 보셔도 어머 진료실이 몇 개네, 수술실이 몇 개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층별이 이렇게 생겼네. 이런 거. 그런 것만 봐도 대략적인 느낌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보고 가시는 것도 좀 꿀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요즘 검색하면 네이버 리뷰 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평점.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네. 아 이런 스타일의 병원이구나. 네, 맞아요. 뭐 조금 다 거기 보면 많은 것들이 있어. 저도 강의하러 가기 전에 항상 보고 갑니다. 네. 네이버 리뷰에 고객들의 그 네. 영수증 후기 맞아요. 이런 것들요. 되게 중요해요. 네. 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직을 할 건데 또는 첫 취업을 할 건데 도대체 이 많은 병원 중에서 어떤 규모가 나랑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실장님과 같이 이렇게 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왠지 경험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네.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병원에 입사를 하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네, 오늘도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